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주고 있는 힌트 잘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빠르게 1장부터 열어보면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상위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볼까요? 거래 대금을 싣고 움직인 종목들 리스트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온칩스, 오늘 반도체가 포진되어 있고요. 신규 상장주 K웨더까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비중상으로 본다면 반도체가 많긴 합니다만 다른 기업들, 좀 작은 기업들도 들어와 있긴 합니다.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에 뭐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살펴주시고요. 한 종목 꼽아서 추가적인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오로지 반도체만 가지고 많은 기자분들도 기사를 쓰고 계시고 또 많은 현업에 계신 분들도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기술이 되었건 장비가 되었건 새로 들여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반도체라는 단어가 빠진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루에도 적게는 한 30개, 많게는 한 100개 이상의 기사가 매일 거의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똑같은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드디어 오늘 뭔가 그 결실을 좀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가 말 그대로 시장을 조금은 이끌었고 또 어찌 본다면 방어까지 해줬던 날이었고요. 앞서 좀 리스트상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뭐 신규주야 뭐 첫 상장일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을 수 있겠고 신성 델타테크야 사실상 뭐 초전도체가 과연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그때 가봐야지 되겠지만 뭐 세상을 바꿀지 지구를 바꿀지 뭐 그때 가봐서 봐야 되겠지만 뭐 아무래도 어제 급락이 있었으니 오늘 반발 매수세 변동성 크게 좀 일으켰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반도체가 시장을 리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SK 하이닉스를 좀 보면 좋을 듯 싶어서 여러분께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고요. SK 하이닉스를 일단은 지금 현재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D램입니다. 그리고 D램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낸드 플래시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램은 전류가 끊어지면 데이터가 소실됩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전류가 끊어지더라도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낸드 플래시가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어떤 정보를 입력했을 때 또는 어떤 옵션을 설정했을 때 그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시장 지배력을 많이 키워왔었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의 질주가 사실상 삼성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위협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너무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D램 시장에서 엄청난 수요를 보여주고 또 그에 따라서 해외 벤더들도 SK 하이닉스의 D램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낸드 플래시가 사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이닉스계 사실상 업계에서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사이에 HBM이라는 어찌 본다면 D램과 낸드 플래시보다 더 비싸게 팔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연구 성과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지수를 리드하는 종목이 될 수 있으니 14만 5천 원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주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받아봤고요. 이 장에서도 넘어가서 또 하나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싣고 움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서도 초전도체 리스트는 빠지질 않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도 동반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전에 사실 테마라는 건 말 그대로 테마죠.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앵커님께서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렵습니다. 네. 위원님과도 살짝 이야기를 해봤지만 만약에 진짜라면 세상이 바뀌겠죠? 만약에 된다라면 저는 쇼핑몰에서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 슈트를 살 것이고요. 오. 네.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1년 이상 가는 스마트폰을 사겠습니다. 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지만, 자, 그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물질을 추가한 연구 성과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거기다 신성 델타테크가 그 전에 지분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상승하니까 지분을 또 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실상 오버슈팅, 정말 과도한 어떤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그 끝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어제의 흐름을 보셨다라면 그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테마 종목들도 지지 라인대를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이거는 일단 심리적인 것이죠. 예, 심리적인 거니까 사실상 어찌 본다라면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죠. 네. 그전에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도 급등락을 했었고, 어찌 본다면 이제 재료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이제 소멸이 되는 건데, 신성 델타테크도 뭐 3월 4일이다, 뭐 노벨상이다, 지분 인수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재료는 확실하게 영상 또는 실제 대중 앞에서 시연해 보는 것밖에 없겠죠. 자, 이것 외에 다른 재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이상의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죠. 테마의 영역에서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어떤 종목 볼지 전체적인 시장의 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빨간불로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반도체 막판에 한 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2월 22일 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주요 산을 넘었고요. 이벤트 소화한 과정에서의 오늘장 흐름을 보셨을 겁니다. 일본 증시처럼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 한 2% 넘게 올랐고요.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도 상승으로 양대지수 마무리가 됩니다. FOMC 의사록에서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나 신중론이 더욱더 확산되긴 했지만 큰 틀은 유지가 되는 모양새였고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훈풍을 가져다 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일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0.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IT 쪽에 대해서 외국인 좀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패턴도 오늘 나왔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작에서의 오늘장 흐름 보시면은요. 오후장에 약간 좀 출렁거림이 있긴 했습니다. 오후장 2시 구간 좀 출렁거림의 구간에 있어서 알테오젠이 급락하는 그 해프닝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흐름이 좀 약하게 나오면 저점이 찍혔다가 다시 한번 알테오젠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빨간불 강하게 켠 구간 0.6%까지 올랐다라는 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변화 요인도 있었습니다. 일단 장중에 모두 양대지수에서 외국인은 매수 전환 신호가 나왔고요. 외국인 900억 원 그리고 기관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 오늘 확인됐습니다. 막판에 연기금은 좀 매도 규모를 키웠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고요. 공통적으로 본다면 오늘 장에서 막판에 외국인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왔다라는 점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IT와 함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 외국인 기관 공동으로 강하게 들어온 구간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외국인이 10시 구간에 매수 전환하면서 8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로 오늘 마침표를 찍습니다. 기관과 같은 경우는 오늘 막판에 3시 넘어간 구간의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소폭의 매도 우위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6원 내렸습니다. 1328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FOMC 의사록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금통위에 따른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록에서 이날 신중론이 나오면서 5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조금 더 커졌다는 부분까지 챙겨보시고요. 종목 흐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가장 눈길이 가실 종목은 SK하이닉스일 겁니다. 막판에 외국인 자금이 한 번 더 들어왔고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루 상승폭이 5%나 됩니다. 15만 6,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현대차, 기아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기아가 외국인의 수급 더 단단히 받으면서 오늘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따라 지수가 조금 더 요동쳤던 쪽은 코스닥입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오늘 장에서 엔캠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HLB도 3%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테오젠은 장중에 9% 내렸다가 결국은 8% 이상 오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알테오젠 이슈 안고 있습니다. 미국 머크와 의약품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계약한 사실을 오늘 공개했다라는 트리거가 한 번 더 부각되면서 마감가 부근에 한 번 더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변동성은 컸다라는 부분 챙겨보시고요. 막판에 다시 한번 로봇주도 움직임 좀 나왔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점 부근 2.6% 찍으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그 또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까다롭다면 까다롭다는 시장인데요. 어떻게 전략 구사하면 될까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고민 함께 해주시죠.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 정도는 한번 터치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시장 수급 상태입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종목을 끌어올렸었던 그 수급 자체가 이탈하지 않은 구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2,7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더라도 현재 구간 내에서 횡보만 보여주더라도 매우 양호한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안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기준했을 때 거래량 한 20만 주 이하, 그리고 거래 대금 한 10억 원, 20억 원 밖에 되지 않은 종목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거나 좀 매도를 하고 어찌 본다라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종목군들의 종목 교체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을 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장은 언젠가 또 약세장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 테고, 정말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못 먹으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또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시길 좀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순매수는 그래도 적잖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대비했을 때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정말 조 단위의 갑작스러운 매도세로 전환되는 수급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개인이 매도하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는 수급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본다라면 샀다 팔았다 정말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은 선수라고 칭하고 일반인 분들이 정말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니면 장중에 분봉상에서 갑자기 양봉 크게 뽑아내는 거, 이런 거 살짝 돌파 매매 또는 혹시나 싶어서 지지 매수 하시는 분들, 사실 어찌 보면 매매 횟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매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내가 손실이 늘어났다라면 되도록이면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되도록 지금 현 구간 내에서는 수급, 외인 또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수급에 따른 추세 추종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것이 그나마 나은 시장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도주라고 하시면 반도체에 대한 비중 확보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실지, 그리고 시세를 주는 쪽에서 조금 더 기대를 크게 가지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정말 시가총액이 5천억 원 내외의 장비주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독점으로 장비 공급을 하거나 하이닉스의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들은 오늘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 20만 주밖에 되질 않아요. 오히려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때가 묻지 않은 종목, 또는 바로 직전에 최근에 급등 전력이 있었던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반도체와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 따지고 들어가면은 크게 의미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주목하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그나마 내가 물리더라도 매수가에 손절하거나 약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요. 정말 거래량 없는 건 그조차도 되지 않으니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종목 가져와 주셨네요. 2월 초에도 한번 받아봤던 종목인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 소개받아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자동화 생산 설비에 있어서는 국내 탑3 안에 들어가는 막강한 설비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고, 또 어제 사실상의 어떤 중요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모습과, 또 공교롭게도 오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장 전반적인 훈풍에 따른 반등폭까지 잘 보여줬고요. 사실상 전일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끌고 가도 좋고 모아가도 좋을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꺾이지 않는다라면 그 흐름에,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목이기도 한다는 점, 그 점 꼭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반도체 수요량 그리고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설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해 주실 바라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1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오늘 종가가 76,400원인데 7만 원 딱 라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S 겸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2월 8일 날 최근에 쇼팅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네. 저희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10만 원이라면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네. 그때 매수하신 분들도 목표가를 높여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가 다르니 좀 끊어가는 전략도 필요할까요? 일단은 끌고 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일단 시장이 몇 안 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조선 쪽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건설 쪽을 보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실적이 있고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나마 2차 전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묶이고 그 외에는 사실 섹터로 놓고 보게 된다면 경기에 따라서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지수가 2,700포인트를 가게 된다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 텐데 굳이 뭐 4848 하실 필요 없이 그래도 정고점, 직전 고점대에서 돌파 못하면 그때 가서 매도하지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동일한 전략으로 제가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죠. 예, 일단은 반도체 내에서도 워낙 가벼운 것들, 네. 테마주적인 성향이 있고 또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거는 생산, 장비 그리고 어떤 거는 인공지능 또 워낙 묶여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시장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장비 쪽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장비가 움직이면은 그 외의 것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셨다시피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할 때 다른 종목들 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꺾여버리니까 다른 종목들 다 다시 반등주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루 전반에 걸쳐서 보시기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까지 추가로 답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